안녕하세요. 경제재민촉 송혜민입니다. 교수님, 블록체인 기술하면 어떤 게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저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DID라고 불리는 디지털 아이디 오. 기술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떠오르는 건 증권, 부동산 수익증권 같은 것의 거래 플랫폼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 정말 많은 것들 알고 계시네요. 아, 그런가요? 네. 블록체인은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 중 하나죠. 우리에게는 또 암호화폐로 인해서 많이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해외 거래소를 중심으로 금융종합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엔젤파트너스 정찬 대표 만나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우선 엔젤 파트너스가 네. 어떤 회사인지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일단 국내에서는 네. 이 종합금융 플랫폼을 개발, 공급까지 하고 있는 이제 IT 회사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말레이시아에는 이제 금융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다면 말레이시아에는 금융회사라고 등록이 돼 있고 우리나라에는 금융종합 플랫폼 서비스다라고 하셨잖아요. 예.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일단 국내에서 이제 개발 공급하는 서비스 자체가 네. 금융에 관한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제 금융 이제 자격증 라이센스가 필요한 일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금융 라이센스가 이제 허가되어 있는 말레이시아의 금융회사로 등록을 해서 이제 같이 이제 두 가지를 다 병행해서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네, 그렇다면 엔젤 파트너스가 현재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무엇이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지금 가상자산이라고 하죠. 한국에서는 이제 크립토커런시 나온 지가 지금 한 10년 정도 넘은 것 같아요. 2009년도부터 나와서.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많은 가상자산들, 암호화폐들이 생겨났는데요. 이를 좀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리고 이제 거래를 지원하기 위한 플랫폼들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플랫폼들을 개발하고 이제 주로 해외에 공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많이 좀 생겨났잖아요. 그 중에서 엔젤 파트너스의 플랫폼에 좀 차별된 장점이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암호화폐, 가상자산, 뭐 블록체인 이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일반인들의 입장에서 비트코인일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리고 가상자산하면 비트코인 가격이 얼마, 막 이쪽으로 많이 네네. 치우쳐져 있는데 벌써 2009년도에부터 시작됐으니까 12년이나 지난 것 같아요. 그러면 이 12년 동안 얼마나 많은 발전이 있었을까요? 이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많은 발전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생겨난 것들이 주식 펀드처럼 이 가상자산에 대한 상품들도 이제 현물도 있고요. 선물도 있고 옵션. 그러니까 파생 상품까지도 발전이 되어 있어요, 현재. 근데 이런 각각의 상품들을 효율적으로 거래를 지원해주고 관리하려면 플랫폼이 각각 다 필요하겠죠. 현물은 현물대로, 선물은 선물대로, 네네. 파생 상품은 파생 상품대로. 근데 이거를 저희 플랫폼 내에서는 하나에서 전부 다 지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저희 플랫폼 하나만 갖고 있으면 이제 현물, 선물, 파생 상품, 그리고 나아가서 이 유통까지도 저희 한 플랫폼 안에서 전부 다 지원 관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개발에 성공해서 지금 전 세계에 좀 많은 이목을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 네. 그런데 이게 한참 또 우리나라에서 이슈가 됐던 적이 있었잖아요. 네네. 또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막 네네. 거품이 끼기도 하고 부정적인 이슈들도 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2017년도 초 네. 그때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암호화폐가 비싼 나라였어요. 맞아요. 예, 무려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이제 중국에서는 2천만 원인데 한국에서는 2,500만 원. 이제 비트코인 한 개당. 그러면 500만 원이면 무려 25%가 비싼 겁니다. 맞아요. 근데 그게 안 좋은 면도 있지만 그만큼 수요가 많고 한국이 좀 뜨겁잖아요. 네. 한번 불이 붙으면.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막 열풍이 일어나서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고 전 세계에 돌아다니는 비트코인 중에 대략 50% 이상이 대한민국으로 유입이 되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저는 좀 아쉬운 게 가격을 비싸게 우리 국민들이 많이 샀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에 네. 대한 인식 자체가 일단 이제 누구나 다 똑같을 거예요. 내가 손해보면 나쁜 거. 내가 이익 보면 좋은 거기 때문에 맞아요. 본인들이 많이 손해봤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대한 인식 자체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2만 불 정도니까 한 2,100만 원 정도 수준인데 그때 고점에 사신 분들은 아직도 물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 하면 사기, 뭐 이런 인식들이 굉장히 팽배해 있는데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런 식으로 우리가 비트코인 가격을 주도하고 있었어요. 일예로
법무부에서 비트코인은 불법이다라는 식의 이제 법무부 네. 장관이 발언하자마자 비트코인 값이 10%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가상자산의 가격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걸 조금만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이거를 제도권으로 빨리 유입시켰다면 지금도 우리나라가 이 가상자산을 주도할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때 너무 규제에만 일변도로 가서 지금은 주도권을 중국에 많이 뺏겼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이제 유통의 70% 가까이가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쉬운 점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러시아 재계 거물이시죠. 네. 세르고 쿠르바노프 회장과 업무 협약을 네, 체결하신 것으로 들었는데요. 네. 업무 협약 내용은 무엇이고 네, 또 네. 어떤 기대감을 네. 갖고 계신지 궁금하군요. 네, 아유,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 해주셨는데 일단 러시아의 이제 그 세르고 크루바노프 회장님은 네, 네. 그 한국에서는 푸틴 대통령의 막역한 사이로 알려져 있어요. 뭐 매스컴 어디를 보니까 절친이란 단어로까지 표현이 네. 돼 있으신데 그분이 이제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국제교류가 많이 힘든 상황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그분이 직접 방한해 주셨고 그리고 저희 회사에 오셔서 이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업무 협약 내용 중에 하나인 이제 직접 저희 엔젤 파트너스 코리아에 임원으로 참가하기로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주 명부에 등재가 되고 있는데 이제 그 정도로 그분이 참가해 주셨다는 건 기술력을 인정받은 쾌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아무래도 이제 스타트업 기업, 신생 기업이다 보니까 공신력 부분, 또 자금력 부분에서 좀 많이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런 분들의 인정을 받아서 지원을 받았으니까 이런 인프라를 바탕으로 전 세계 더 많은 나라에 저희 대한민국의 플랫폼이 공급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트코인에 관한 관심은 굉장히 뜨거웠지만 네. 정작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인식은 좀 낮고요. 규제는 강하고요. 네. 인식이나 규제 수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에서 비즈니스 하는 분으로서. 실상 4년 전에 딱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으니까 이제 제 개인 사재를 털어서 처음에는 이제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금이 좀 어려워지죠. 기술 개발한다는 게 매출이 없는 상태에서 기술 인력들이 급여가 굉장히 세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 또 한 번 놀란 게 인건비가 굉장히 세더라고요. 중국의 거의 한 10배 정도 수준이 네.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런 직원들을 이제 이끌면서 한 2년, 3년을 운영하려다 보니까 자금에 대한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어서 제가 투자를 받으려고 뭐 중기청도 찾아가 보고 뭐 중소기업, 뭐 중소기업진흥공단 뭐 이런 쪽도 찾아가 보고 여러 군데 노크를 많이 해봤는데 다들 한 가지 똑같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건 블록체인, 암호화폐 안 돼. 그래서 솔직히 그때 좀 한국에 대한 마음을 많이 접고 사업을 해외로 다시 돌아가서 할까까지 마음을 먹었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좋은 기술이 항상 해외에서 하다 보면 뺏기게 됩니다. 우리가 뭐 중국 쪽에도 뺏긴 기술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 악물고 한국에서 꼭 한번 성공시켜 봐야겠다고 생각하고 한국에서 사업을 계속하면서 투자는 반대로 해외에서 손을 뻗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러시아 세르고 크루바노프 회장님 같은 건도 이제 해외 투자 중에 일부인데 그분이 이제 워낙 유명하신 분이라 이렇게 매스컴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거고요. 저희 거의 회사의 30% 가까이가 해외 투자예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좀 이런 저희가 이 정도면 저희보다 더 스타트업 기업들, 더 신생 업체들은 정말 많이 힘든 상황일 거라고 봐요.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게 대중적으로 알려지지 않다 보니까 투자자를 설득하기도 굉장히 힘듭니다. 일단 알아야 투자를 할 거 아닙니까? 대개 투자자분들한테 찾아가면 블록체인? 뭐 비트코인 사라는 거야? 이럽니다. 찾아가면.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설득을 먼저 해야 되고 이 기술이 앞으로 어떤 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을 건지에 대한 예상을 갖다가 설득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걸 좀 정부 차원에서 좀 많이 지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마련됐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네. 들어요. 그 무엇보다 지금 상황이 언택 시대잖아요. 네네. 그다음에 디지털 전환하는 게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블록체인 기업에게는 대단히 큰 네. 성장의 기회가 온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네네.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가요? 일단 블록체인 자체의 기술이 이 정도까지 발달돼서 이제 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내년에 그 시행 예정된 뭐 일명 특근법이라고 하는 네. 내용들도 있고요. 이렇게 발달된 것 자체가 미러클이라고 봐요. 굉장히 기적적인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초기에는 비트코인이 없어질 줄 알았죠. 그러면 블록체인 기술이 비트코인이 블록체인은 아니지만 비트코인이 대중성을 갖게끔 만들어준
굉장한 1등 공신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블록체인에 대해서. 근데 블록체인이란 기술 자체는 금융에 특화돼서 사용되면 좋은 기술이지 암호화폐에 한정된 것이 아니거든요. 뭐 물류라든가 아까 얘기하셨던 무슨 뭐 전자상에 기록되는 시스템은 블록체인이 가장 뛰어납니다. 근데 요즘에 전 회차 방송을 제가 잠깐 보고 왔어요. 어떤 컨셉인지 알고 싶어서. 네. 그랬더니 인공지능에 대한 AI 네네, 기술에 대한 맞아요. 것도 다뤘더라고요. AI에 대한 뭐 인공지능 기술, 그리고 뭐 앞으로 우리가 예전에 제가 어릴 때 공상 영화에서 보던 내용들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잖아요.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인해서 IT 기술이 발달하고 점점 IT화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으로 어떻게 보면 안 좋은 면도 있어요. 마스크를 껴야 되고 출입이 뭐 굉장히 뭐 제한적이고 이런 상황에서 IT 문화는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거든요. 뭐 실제로 우리가 9시가 지나면 식당에 못 갑니다, 지금. 그러면 앱을 통해서 어플로 배달을 시켜 먹어요. 네. 그러면 이 어플리케이션도 결국은 IT 기술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앞으로 점점 이런 IT화 이제 현실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데이터에 대한 저장, 관리, 그리고 이걸 활용한 시스템들이 필요성들이 많이 대두될 거라고 봐요. 그러면 그 분야의 가장 효율적인 게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투명하게, 해킹 없이 보안성을 유지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블록체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코로나19가 세상을 바꾸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우리도 받아들이는데 굉장한 시간이 필요했잖아요. 다음 달은 끝날까? 코로나 언제 끝나지? 언제 끝나지?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네. 이제는 그런 얘기들보단 이 시대를 활용해서 기술적으로 발전해서 인간은 항상 극복해 왔잖아요. 여태까지 위기들을. 그래서 앞으로 이 코로나19가 좀 더 디지털화되는 속도를 가속화할 거라고 봐요. 그러면 이 블록체인 기술이 더 많은 분야에서 쓰여지는 일들이 이제 많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네, 동의합니다. 네. 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좀 사업하는데도 많이 어려움을 겪게 만들고 또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이 좀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많은 시청자분들도 좀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블록체인 기술은 무엇이다? 딱 알기 쉽게 정의 내려주시죠. 블록체인 기술,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블록체인 기술. 제가 하는 일인데도 네. 하나로 정의를 내리자면, 세상에서 가장 투명하고 안전한 기술. 아, 네. 그렇게 정의 내리고 싶어요. 네, 일단은, 블록체인, 암호화폐 하면, 이제 일반인들의 인식 자체는 불법 자금의 용도로도 쓰이고, 왜냐면 내 이름이 적혀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 제가 제임스 정이면 제임스 정의 비트코인이라고 적혀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그냥 블록상에 있는 코드로 나와 있을 뿐인데 주소만 있을 뿐이죠. 전자 주소만. 근데 역설적으로 이제 파악을 해보고 분석을 해보면요. 제가 만약에 블록체인 중에 하나인 이제 블록체인 가상자산의 하나인 비트코인을 제가 하나를 전송시키면 제가 아나운서님한테 전송했다는 게 네. 기록에 다 남습니다. 오. 그리고 예를 들어 받으신 걸 네. 어떻게 썼다는 게 또 기록에 남아요. 아. 근데 이 기록은요, 10년이 지나든 100년이 지나든 누구나 조회해 볼 수 있어요. 정확하게. 그런다는 거는 역설적으로 익명성이 있다는 것 뿐이지 투명하다는 걸 수 있어요. 그렇네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좀 많이 다뤄지고 시대의 흐름이 국가 코인들이 많이 CBDC라고 하죠. 그런 코인들이 일반적으로 상용화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정부에서는 좀 더 국민들에 대한 패턴을 이런 유통망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고, 그리고 현재 저는 일반적인 실물 화폐가 네. 좀 더 많이 어떻게 말하죠? 익명성은 없지만, 익명성은 블록체인보다는 덜하지만 많은 안 좋은 용도로 사용되는 일이 더 많을 거라고 봐요. 아. 블록체인은 일단은 자금의 출처를 볼 수 있어요. 제가 갖고 있는 블록체인 암호화폐는 누구나 이 사람이 오늘 몇 개를 썼구나. 제 주소로 안다면 오늘 얼마를 썼구나. 몇 개가 나갔구나. 이걸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블록체인 기술이 활용이 되면 될수록 더 인식이 많이 바뀔 거라고 보고요. 과거에는 정말 진짜 안 좋은 인식들이 많이 있었지만 제가 지금 이렇게 방송에 나왔다는 것 자체도 인식의 변화가 일어났으니까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발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방금 언급하셨는데요. CBDC, 네. Central Bank Digital 네. Currency이죠. 그러니까 은행에서 발급한 디지털 화폐인데 질문이 두 가지가 생각이 나는 거죠. 첫 번째는 CBDC가 통용되기 시작하면
우리 비트코인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또 하나는 CBDC에 대해서 어떻게 전문가로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제가 일반인들한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이 질문인 것 같아요. 네. 스테이블 코인이 상용화되고 있고요. 뭐 USDT라는 가격이 변동되지 않는. 그리고 CBDC 코인도 그의 발전된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발행 국영 코인이라고 하죠. 국가 중앙 정부에서 발행해서 이 국가에 대한 이를테면 쉽게 얘기하면 좀 이렇게 시청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수도세, 전기세 같은 걸 지금 납부하지 않습니까? 어느 분들은 실물 화폐 그냥 지폐를 내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스마트 뱅킹을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인터넷 뱅킹 또 텔레뱅킹을 하기도 하고 근데 어찌됐든 간에 실물 화폐를 통해서 납부를 하는데 이제 국영 코인이 상용화가 되게 되면 이 코인으로 공과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냥 은행에 계좌가 없어도 내 핸드폰만으로 인터넷만 된다면 내가 이 플랫폼 안에 접속을 해서 국가 코인으로 공과금을 납부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그 국민들이 우리나라에는 은행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중국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좀 이렇게 좀 낙후돼 있는 나라들에 보면 은행을 한번 가기에도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근데 이 핸드폰 안에 내 손 안에 스마트폰이 없는 사람들은 지금 별로 못 봤어요. 낙후된 지역인데도 아프리카에 가도 스마트폰을 들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 손 안에 컴퓨터를 들고 있는 건데 내 손 안에 컴퓨터만 있다면 국가 코인을 통해서 내가 어디서든 공과금을 납부할 수 있어요. 굉장히 편리해지는 거죠. 네. 그리고 아까도 잠깐 언급해드렸다시피 국가의 입장에서도 제가 또 한 가지 뭐 일례를 하나 말씀드리자 보면 제가 사업을 하면서 좀 놀랬던 게 하나 있는데 사업 실태 조사를 나오더라고요. 통계청에서 나오고 네. 그리고 한 번은 국세청에서 나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같은 국가에서 정부에서 나오는 건데 왜 통계청에서 실태 조사를 또 하고 저번 주에 받았는데 국세청에서 실태 조사를 왜 또 왔느냐 그러게요. 그랬더니 답변하신 게 그분의 답변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네. 부서 간 이기주의 때문에 서로 정보가 공유되지 않는다. 네. 그래서 따로따로 할 수밖에 없다. 양해해달라.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CBDC 코인이 상용화된다면 이런 일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개개인들이 납부하는 패턴들 아까도 잠깐 언급해 드렸듯이 제가 이제 예를 들어 이 앞에 가까운 슈퍼마켓에 가서 물건 하나 이제 CBDC 코인, 국가 코인으로 구매를 해요. 그러면 이 구매한 물건을 팔았던 사람은 이 코인을 갖고 또 무언가의 재화를 구매하거나 교환하는 일이 일어나겠죠. 이분이 예를 들어 뭐 백화점 가서 쇼핑을 한다든지 아니면 기름을 넣는다든지 그러면 이 모든 유통들이 블록체인 안에 저장이 됩니다. 다 볼 수 있어요. 한눈에. 그러면 정부 차원에서도 이제 정치라는 게 백성을 다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백성들이 우리 국민들이 어떤 패턴을 가지고 어떤 소비 유형을 가지고 생활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를 설문조사를 통해서 또는 이런 통계조사를 통해서 이제 자료를 수집하다 보면 오차도 있습니다. 뭐 저도 그러거든요. 누가 와서 설문조사를 하면 제 마음과 좀 다른 답변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네. 이미지 때문에. 근데 이 블록체인 같은 거는 속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나쁜 점도 있어요. 나의 패턴이 드러날 수 있다는. 근데 이제 정치적인 측면에 있어서 또는 이제 정책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이 소비자들이 어느 경로를 통해서 어떤 컨셉을 갖다 이 소비를 하는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으니까 좀 더 정책을 내기에 국민들을 위한 정책이 나오는 것도 유리할 수 있다고 봐서 이 정치하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이런 방송을 네. 보신다면 이런 부분도 굉장히 크게 활용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장점도 보고 있고요. 아까 처음에 딱 질문하신 부분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라 마지막에 답변을 하는데 비트코인이 이제 가격의 변동이 굉장히 심해요. 어떨 때는 뭐 300만 원, 지금은 뭐 2천만 원. 그러니까 어디가 적정 가격인 걸 모를 정도로 가격의 등락의 폭이 심한데 네. CBDC 코인은 가격의 변동이 없습니다. 스테이블, 고정화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면 비트코인이 죽는 거 아니냐라는 인식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러게요. 예, 그 대다수의 분들이 그걸 걱정을 하세요. 그래서 블록체인을 좀 더 거리를 멀게 두고 선입견을 갖는 이유기도 한 것 같아요. 근데 현재 비트코인이 어떤 식으로 되고 있냐면 디지털 골드화 됐어요. 비트코인은. 우리가 금이 쓸모가 있어서 사지 않잖아요. 뭐 우리가 돌잔치 할 때, 뭐 100일 잔치 할 때 또는 귀중한 선물을 줄 때 뭐 골드라는 거 선물을 맞아요. 금을 많이 합니다. 네. 근데 그 금을 받으면 당장 이 금을 쓸 데가 없어요. 제가 뭐 금을 갖다가 먹는 것도 아니고 이걸 활용할 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네. 금이란 걸 받았기 때문에. 금은 곧
재화거든요. 돈입니다. 골드 이즈 머니라는 인식 때문에 그런데 비트코인도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어요. 비트코인은 디지털 골드가 됐습니다. 그래서 좀 신기한 점이 금의 가격을 굉장히 많이 따라왔어요. 금이 오르면 네. 비트코인도 오르고 금이 내리면 비트코인도 내리는 이런 좀 동조화 현상들이 많이 일어났었어요. 그만큼 비트코인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제는 비트코인이 저도 이제 젊은 축인데 이제 우리 아이들 이 아이들은 핸드폰을 달고 삽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우리는 글로써 이제 그 디스플레이로서 이제 우리가 타자를 입력하고 그 타자를 출력된 걸 보면서 인지하는 사고방식이 빨랐다면 우리 어린 세대들은요 영상으로 소통합니다. 이제 유튜브 요즘에 네. 일종의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게 전부 다 영상 소통이거든요. 우리는 글로 소통했지만 이 어린 친구들은 사진 하나로 소통합니다. 내 얼굴 표정 그리고 내 영상 이런 걸로 소통하기 때문에 이 어린 친구들이 자라난 시대에는 금이라는 실물 자산을 갖기보단 디지털 골드 굉장히 매력적이지 네. 않습니까? 저장 공간도 필요 없고요. 내 손 안에 핸드폰만 있으면 누구한테 해킹당할 염려도 없어요. 블록체인 기술이 기반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비트코인은 점점 디지털 골드화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럼 대표님의 향후 계획 그리고 목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 저희가 내년 1월에 중순에 제가 이제 그 러시아 그리고 중앙아시아 연합 CIS 연합이라는 게 있어요. 뭐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뭐 카자흐스탄 이런 나라들이 이제 뭉쳐서 만든 게 CIS 연합입니다. 거기에 의장이 러시아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나라의 시범 국가 중에 하나가 키르기스탄이라는 나라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가 1월 중순에 이제 그쪽으로 나갈 거예요. 그래서 그쪽 나라에 가서 이미 협약은 체결을 했고요. 라이센스도 획득을 했는데 키르기스탄의 국가 거래소를 저희 기술 플랫폼이 전적으로 납품해서 위탁 운영까지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이 성공된다면 키르기스탄의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CBDC 코인도 저희가 개발해서 공급합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성공하게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기술적으로 좀 낙후된 나라들이 여러 군데서 이제 러브콜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여러 군데의 나라에서 대한민국의 기술로 저희가 공급을 하고 결국은 저희 기술이라는 건 저희가 이 모든 나라들을 운영하면서 가상자산을 유통하는 유통권을 주도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굉장히 멋진 일이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이 작은 나라에서 네. 전 세계에 유통되는 가상자산에 대한 유통권에 대한 주도권을 쥐게 된다면 앞으로 굉장히 좀 한국에서도 블록체인 네. 하면 대한민국의 1위라고 반도체처럼 반도체 이후로 우리나라 먹거리가 많이 없습니다. 게임 산업도 규제가 많아서 많이 힘든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외화를 벌어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국내는. 뭐 우리가 먹고 살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한국에 들어와 보니까. 외화를 벌어서 그 외화를 가지고 와야 나라가 풍족해지는데 그 첫 번째 굉장히 좋은 먹거리가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꼭 성공시켜서 앞으로 많은 기업들이 저희처럼 외화를 벌어들이고 나라가 부강해질 수 있게끔 그렇게 발전하는 게 제 꿈입니다. 네, 저희도 응원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점점 지폐와 동전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미래 금융에 정말 중요한 기술인데요. 우리나라가 블록체인 기술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길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